아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서 그 팬덤을 굉장히 이제 크고 강력하게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섬세하고 그리고 배우들도 인물이 출중하고 게다가 이제 자연을 묘사하는데 막 이렇게 벚꽃이 막 날리거나 낙엽이 막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그 집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불닭볶음면을 이제 먹는 챌린지, 인터넷 밈 현상으로 이제 번지게 되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도전하는 게 하나의 그 놀이가 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엑스포에서 리아드가 압도적으로 이제 부산에 이겼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 킹 압둘라 장학금을 젊은이들한테 주면서 해외로 막 보냈어요. 근데 그 규모가 한 연간 10만 명 정도 되고요. 교육에 쏟아부은 돈이 사우디 전체 그 GDP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5%를 매해 교육에 쏟아붓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서구의 그 학문이 발달된 곳에서 새로운 학문, 최첨단 학문을 배우고 이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많은 이주민을 데리고 있는데요. 이 이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브레인이 많습니다. 사우디 자국민, 외국에서 교육받은 자국민과 함께 이들 이주민들 그 엘리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번에 굉장히 멋진 그 PT를 통해서 그 좋은 성과를 이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 요즘에 한류가 꽤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나 한국의 그 가수들, 한국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한류의 그 시발점 최초로 언제 시작했느냐 이거는 2004년도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을 하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군대를 이제 파견하는 거는 인도적인 차원이지 이거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그 이라크로 파병됐을 때 한국 드라마도 같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집트와 뭐 이란 그리고 이라크 지역 이런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처음 상영되게 됐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류를 그 끌었던 거는 대장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이제 가면은 그 대장금이 방송되는 시간대는 거의 차도 안 다니고 사람들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가 굉장히 스토리가 섬세하고 그리고 배우들도 인물이 출중하고 게다가 이제 자연을 묘사하는데 막 이렇게 벚꽃이 막 날리거나 낙엽이 막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그 지역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점점 이렇게 매력에 이제 빠지게 됐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분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 드라마는 헐리우드 영화와 달리 이렇게 드라마에서 그 남녀 관계를 묘사하는 그 수준이 그렇게 너무 노골적이지가 않아서 가족들이 보기에 상당히 그 부담이 없었죠.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에 굉장히 이제 괜찮았던 콘텐츠였죠. 그래서 한국의 그 드라마가 인기가 크게 이제 있었고요. 이제 OTT 이런 거가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면은 몇 시간 후에 아랍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한국 드라마를 이제 시청할 수 있고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그 열망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스냅챗 이런 거를 이제 아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이러면서 그 팬덤을 굉장히 이제 크고 강력하게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까타르로 한중동 협력 포럼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그 쇼핑몰 특히 마트에 가면은 그 한 면이 전부 이제 한국 라면으로 이제 다 이렇게 도배가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닭볶음면의 경우 굉장히 맵잖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불닭볶음면을
이제 먹는 챌린지, 굉장히 매워서 힘든 고통스러운 모습을 올리면 사람들이 재밌고 자기도 또 따라해보고 싶고, 그래서 인터넷 밈 현상으로 이제 번지게 되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도전하는 게 하나의 그 놀이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헐리우드나 뭐 이런 서구 문화뿐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한국 문화를 즐긴다는 거에다가 덧붙여서 좀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지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10대나 20대 초반에 그 아랍 여성들이 주요 이제 한류의 소비 계층입니다. 드라마로부터 시작됐고 또 이제 아이돌 가수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시청하는 여성들이 요 나이대의 여성들이고, 반대로 남성들이 한류를 소비하지 않고, 특히 한류를 소비한다 그러면 되게 여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한류를 소비하기에는 거리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부작용으로 또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했던 모땡땡 그 방송 같은 경우 아랍 사람들을 좀 희화해가지고 드라마에 좀 출연시켰고, 이거를 본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서 그거에 대한 좀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드라마가 방영되는 그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 봤을 때 한류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이 지역에 전송이 되는구나.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콘텐츠를 이제 만들 때 그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슬람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갖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낯선 것을 처음 보거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목적으로 당연히 그런 시각들이 있게 마련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1차원적인 반응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숙한 자세로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대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 하면은 굉장히 뭐 내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막 이렇게 여행 가면 안 되는 지역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동에는 중세에 그리고 이제 고대에 찬란한 문명들이 있고, 그 안에는 각 시대마다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네옴시티, 그리고 이제 뭐 카타르 월드컵도 이미 치렀었고, 이런 것들이 중동에 대한 우리들의 이미지를 차츰차츰 이제 바꿔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는 그러니까 중동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이런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을 벗어난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동과 이제 한국의 인연은 과거 뭐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코리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까지 왔던 과거의 아랍 상인들이 우리한테 지어줬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멀리 있지 않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